여러분 안녕하세요. KCN 뉴스 브리핑입니다. 필리핀 관련 뉴스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빙판과 설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가운데 필리핀계 미국인이 스피드스케이팅 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ABS-CBN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계 미국인인 JR 셀스키가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2010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향한 셀스키의 꿈은 올림픽 대표 선발전 부상으로 인해 한때 좌절될 위기에 있었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며 마침내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200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잠시 접고 2010년 밴쿠버 입성을 향한 준비에 집중하였고 게임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비즈니스 아키텍처 자격을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손 섬에 위치한 메트로 마닐라의 전원 공급이 어느 때라도 1시간 정도는 중단될 수 있다고 필리핀 국가송전회사의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NGCP 필리핀 국가송전회사의 수석 보좌관 제세스 수리씨는 현재 말라야 발전소의 연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탄 지방의 리마이 발전소에서 180메가와트의 추가 전력을 공급해 줄 경우 이러한 정전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UN 본부 AFP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피살된 언론인의 수가 70명을 육박해 역대 최다 희생자를 기록했다고 뉴욕 소재 언론인 보호위원회인 CPJ가 16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덧붙여 CPJ 보고서는 작년 11월 선거폭력이 극에 달했던 필리핀 마긴다나오주와 소말리아 등지에서 언론인이 대거 희생되는 바람에 2009년 한 해가 가장 많은 언론인이 살해된 해로 기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15일 자체적으로 지정해 작성한 조세 피난처 18개국의 명단을 독자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명단에 오른 나라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자국 업체에 대해서는 5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경제일간지 라트리빈이 이날 전했습니다. 작년 12월 채택된 2009년 예산법에 따라 마련된 이 명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세 피난처 명단과 중복되는 나라도 있지만 OECD 명단과는 별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은행들은 오는 3월부터 OECD의 조세 피난처 회색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의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OECD는 작년 4월 조세 피난처를 규제해야 한다고 합의한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 4개국을 리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등 회색 국가 리스트 38개국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로요 대통령은 노령자에게 12%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말라카냥에서는 월요일 밤에 이 법안에 대한 서류를 받았고 그것을 바로 행정부 기관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말라카냥이 이번 사항에 서명할 경우 16.8억 페소의 손상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필리핀의 모든 노령자들은 필요한 서비스나 상품 등을 구매할 때 무려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품, 부품, 장비요금, 병원 진단비, 치과 치료비, 버스, 지프니, 택시, 비행기 요금 등에서 세금이 인하되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들이 호텔,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영화관을 가거나 다른 여가 활동을 할 때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주택 명의가 고령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수도세와 전기세에 5%의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세금 인하를 거부할 경우 5만 페소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카티 경찰이 2명의 강도 용의자들을 사살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방경찰청 관할의 자동차 도둑을 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마카티시 경찰들이 무장한 3명의 남자가 32살의 남자를 약탈하는 것을 발견해 체포하려 했지만 강도들은 소유하고 있던 총으로 경찰을 공격하였고 경찰도 반격한 결과 2명의 강도가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사살된 2명의 강도 중 1명은 총을 맞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마카티의 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다고 전하며 나머지 1명의 강도는 대기하고 있던 하얀 닛산 센트라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버스나 지프니에서 승객들을 약탈해왔고 마카티 씨는 오래전부터 이들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이슨 이블러가 무죄를 호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11월 18일 쾌손 지역의 노상에서 언쟁 끝에 레나토 에바르데 주니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이슨 이블러는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쾌손 지방 예심 법정에서 그는 무죄 탄원을 호소하였고 심리 후 곧바로 작년 1월 18일부터 갇혀있던 퀴르노 기념병원으로 다시 호송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레나토 에바르데 주니어의 살인 외에도 살인 시도와 불법 총기 소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작년 1월 18일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총을 발사하였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온 2명의 국가요원에게도 역시 총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 국외상주연구원 및 코피아 소장 연찬회 소식입니다. 수원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2월 11일 농진청 국제회의장에서 국제농업연구기관과 해외농업개발센터인 코피아에 파견된 상주연구원과 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의 활약상과 외국의 농업연구 동향을 듣는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GM 작물이어서 쌀이 부족한 필리핀 등에서도 재배되지 않았던 황금벼가 2011년부터 상업화되고 고온에 민감한 밀의 생산성이 기후 변화와 바이오 작물 생산 등으로 인해 앞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등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대책 필리핀에서는 IT 돕기 긴급 성금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IT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지금의 돈 가치로 360억 원을 우리나라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IT에 지원한 것이 1,100만 달러로 약 130억 원 정도였으니 60년 전 IT에서 우리나라로 지원한 액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IT의 국민 가치는 신생 대한민국보다 높았고 자부심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주의가 절정이던 1806년 IT의 노예들이 봉기해 프랑스 군대와 백인 지주를 내쫓고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세웠다고 전하는데 인류 역사상 흑인 노예의 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는 IT밖에 없다고 합니다. 19세기 초만 해도 IT는 설탕과 커피를 절반 가까이 세계에 공급하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진흙 쿠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된 것은 결국 지도자 때문으로 전하고 있는데 악명 높은 독재자 뒤발리의 부자가 29년간 집권하며 나라를 사유화했고 다른 지도자들도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리더를 못 만난 IT 국민이 불운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진으로 인해 IT는 현재 더 큰 불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IT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아대책 필리핀 혹은 저희 KCN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KCN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CN 뉴스 브리핑은 올티가스 이송식품과 마카티 ECI 어학원에서 후원하고 코리아 포스트에서 협찬해 제작 방송되고 있습니다.